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저승사자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가 김부선 씨가 사는 옥수동에 갔다고 유튜브에서 공개함으로써 김부선 스캔들이 다시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 교수님,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원래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는데 측근에서도 떨려나가고 여러 가지로 실망을 많이 하면서 이 마음이 변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 스캔들을 또 언급하고 나섰어요. 네. 왜 언급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26일 날 이제 유동규 씨가 출연하는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재일 TV라고 네, 거기서 유재일 지금 TV라고. 100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의 모든 것을 까발린다 네, 뭐 그런 폭로를 하겠다. 예.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사전에 예고를 했었던 유튜브인데요. 사실은 그 네티즌이 가장 궁금한 거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캐치션 마크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누구나 볼 때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뭐 위례 뭐 신도시 백현동 여러 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가장 앞선 질문이 바로 김부선 씨하고 스캔들이 정확하게 뭐냐? 예. 이렇게 지금 질문이 가장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가 그 뭐 안 그래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서 뭐 정진상 이분이나 아니면은 또 그 여러 가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제 궁금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대비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면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게 허위 사실이면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돼서 이재명 그 후보 그 당시 이제 후보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믿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실 그 김부선 씨가 사는 옥수동 아파트 앞에까지 내가 차로 바래다 줬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뭐 호감도 가고 호기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그 폭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랬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한테도 고소를 하자. 네. 김부선 씨를 정리해야 할 것 아니냐. 선거 그렇죠. 때마다 계속 이러고 나서는데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냥 두면 되겠느냐. 네. 그랬는데도 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고발이나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사실관계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뭐 대지를 하던가 시간도 걸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악화되는 여론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마이너스다. 예.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뭐 고소를 피했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에 고소를 해서 역으로 무고로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역으로 이제 팩트를 찾는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죠. 그렇게 되면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말대로 만약에 드러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치명상을 입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나 바람 피운 관계도 아니었고 뭐 그 어떤 그 혼외정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을 때 팩트 체크가 되면 이거야말로 고소를 해서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 돼버린다. 예, 그렇게 되겠죠. 이런 전략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나도 궁금하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솔직히 뭐 이상한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야 나도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방어를 이제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김부선 씨 자택 있는 옥수동에 갔다 차로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다는 거죠. 옥수동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렇죠. 경기도 지방선거. 예. 도지사 선거 때 그때 바른미래당으로 나온 김영환 후보가 네. 있습니다. 지금 네. 충북지사인데 충북도지사 하고 있죠.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그 TV 토론에서 질의를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걸려 있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의혹 제기를 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네. 그 김영환 지사가 여기도 자주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잘 알더라고요. 김부선 씨하고는 아주 뭐 깊은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가 예, 있죠. 친하게 지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사정을 아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TV 토론에서 딱 부인하니까 그걸 허위사실 공포죄로 예, 공직선거법에 이제 예. 허위사실을 하게 되면 그게 공직선거법상의 그 처벌을 받는 그 예.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허위사실 공포죄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또 김부선 씨 쪽에 변호사가 강용석이가 네, 또 강용석. 선임돼 갖고 또 화제를 모았었죠. 손해배상 뭐 3억인가를 뭐 청구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김부선 씨가 이걸 취하를 해준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2018년 12월 12일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예. 그 거론되는 시점이 그 수사하는 당시도 보통 무려 10년 전 2010년도 일이니까요. 2010년도 일이기 때문에 사실 무려 8, 9년이 지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아니면 관계인의 그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소멸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부선 씨가 그때 같이 놀러 다니고 뭐 네. 인천에도 뭐 네, 횟집에도 인천에, 갔다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진이 있었다든가 또 그때 뭐 이렇게 영수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먹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하고 뭐 그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가 카드 영수증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모킹 건이 안 나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그 로이어 소위 말하면 법률가 자격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가 흔히 법을 잘 알아서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해야죠? 법꾸라지라고 하지 법꾸라지라고. 않습니까? 그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잘 알고 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노출이 되지 않고 또 설령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김부선 씨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절대 이거 기소 안 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김영한 지금 현재 충북도의사가 제기한 그 의혹 그 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대장동 비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백현동 비리 이런 것들로 봐서도 이재명 씨의 특징은 절대 본인이 노출되는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뭐 자기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딱 꼬리자리를 해요. 그렇죠. 아, 그 사람 일이지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다. 정지사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난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그 사람은 그 오염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하고 김부선 씨 주장대로 뭐 그런 썸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씨가 변호사고 이런 그 지금까지 그런 행태로 봐서는 뭐 걸릴 만한 건수를 하나도 안 남긴 것 같아요. 사진 찍자기도 안 찍고.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가 딱 하나 지적해낸 게 있잖아요. 신체의 특정 부위, 은밀이라는 곳에 점이 있다. 예, 그 고추점이라고 합니다. 고추점. 뭐 그거 이미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고추점이라고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 이 부분이 좀 저도 이제 약간 그 의혹의 논란의 중심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고추점 그 특정 신체 부위에 고추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쪽에서 뭘 했냐면 그러면 내가 의사로부터 검증을 받겠다. 그래서 기자가 2명 입회하고 의사가 이제 그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이제 깠죠. 시체 말로. 땄는데 결론은 뭐냐. 고추점을 제거한 흔적도 없고 현재 고추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뭐 착오를 했는지 아니면은 좀 더 환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여론을 증폭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표 쪽에 특정 신체 부위에 고추점이 없는 걸로는 드러났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김부선 씨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주 많이 나온 것 중에 한두 가지를 들어보면은 그 조카 살인죄 부분 이것도 처음으로 김부선 씨가 언급했는데 그게 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지 네,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실로 드러난 얘기를 전에 들었다 하는 얘기를 김무선 씨가 폭로하기도 했어요. 처음 폭로를 했어요. 네네.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누구한테도 그 알 수 없는 얘기들이요. 집안의 비밀이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줬다는 그게 또 사실로 드러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49제 때 네네. 뭐 거기 49제 지내러 간다 하니까 아 비 오는데 뭐하러 거기 가느냐 옥수동 내 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랬더니 안 가더라 그래 놓고는 봉화에 한 번도 안 간 인간이 노무현을 팔아먹는다 하면서 김무선 씨 얘기입니다. 그건. 그게 김부선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 없는 시민으로 다녀왔다고 전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무지한 국민들만 가엾다 이렇게 SNS에 또 올린 거예요. 근데 49제 안 간 것만은 맞은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안 간 걸로 드러났죠. 나중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여러 그 정황들을 보면은 김부선 씨는 그 2010년도에 뭐 이 딴지일보에 인터뷰를 했고 한겨레 신문에 2010년 11월 10일자에 인터뷰하면서 그게 아주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니까 사실은 김부선 씨는 그 이후에 뭐 부인을 했다 또 뭐 사과를 하고 또 번복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8년 그 문제가 이제 크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이재명 측에서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협박을 하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가 최근에는 또 조용해요. 그래갖고 지난 대선 때도 그 문제가 좀 시끄럽다가 조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재명 측에서 손을 좀 썼을 텐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를 우려먹었으면은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냐. 공짜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입방아에 올랐지 않습니까? 아, 그 좀 돈도 좀 보내고 그러지.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그 김혜경 씨라든가 뭐 아들들이라든가 이 가족도 있지만 또 특히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사생활 스캔들이 아마 굉장한 그 엄청난 타격이 치명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흔히들 말하는 그 테크니컬하게 이걸 잘 이렇게 법꾸라지식으로 이제 법상식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로 그 바람을 피우는 성적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검찰에서 못 밝혀냈거든요. 그걸 어떻게 찍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걸 김무선 씨는 입증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안티나 호불호가 갈리긴 했었는데 그러면 김부선 씨가 폭로한 그 고추점이 결국 없다는 걸로 드러났는데 이건 뭐냐 그랬는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왜 있었죠. 자기 관할에 있는 인하대 잘 아는 데가 서느냐.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아, 서울 세브란스든 뭐 서울대병원이든 좀 뭐 자기하고 관련 없는 데 가서 그 신체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지. 거기 가서 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있었죠. 또 따라간 기자들도 짝짝꿍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의혹을 있었죠. 그 은폐한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었긴 있었죠. 예. 어쨌든 이번에 또 유동규 씨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나서서 이게 또 아마 또 김부선 스캔들로 다시 부상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이 김부선 씨는 난방열사로 또 유명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난방비 관련해서 그 관리사무소 측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폭행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화제의 중심 인물이었고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있었던 그 분인데 요즘은 김부선 씨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강 변호사하고 강용수 변호사하고도 지금 그 절교식을 그렇게 됐죠. 했다고 좀 알려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그 김부선 씨가 최근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정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난방열사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아파트 관리비 이게 엉망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우리 사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뭐 거기 감사도 해보고 무슨 이사도 해봤는데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김부선 씨 그
남방 문제를 열사, 제기한 이후로는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개 입찰을 하도록 네네. 아주 딱 규정을 해놓고 수의계약하지도 못하고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네. 철저히 그걸 또 관리 감독하면서 관리 감사를 감독을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부정 비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그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라든가 몇 사람만 짜면은 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몇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거기는 이 벽칠만 한 번 해도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거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게 그냥 네. 그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뭐 관리수당이 적당히 해갖고 이렇게 주고 해갖고 거기서 또 이 커미션 받고 그런 비리들이 너무 많았었죠.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일반 그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비 나와도 누가 그걸 세세히 봅니까? 왜냐하면 한 가구별로 보면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나타내면 뭐 찌질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 누가 무슨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 찌질이로 이게 낙인 찍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건데 이 김부선 씨의 그 난방열차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좀 욕도 먹기는 했어요. 네. 뭐 저렇게 유별나게 나서냐 하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영향을 그러나 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공동 주거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준 그런 사례죠. 사실 뭐 배우 김부선 씨야 지금은 배우로서도 거의 뭐 역할이 없는 상태고 아마 외동딸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재명 대표는 그 2007년 대선 때 유세장에서 이렇게 끝난 뒤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받았고 알게 됐고 자기가 변호사라는 걸 알고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양육비 문제 네, 양육비 이혼하고 문제.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양육비 문제가 그 딸이 하나 예, 부분이 있으니까.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상의한다가 이렇게 김부선 씨는 그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주장이고 이재명은 옥수동에 가본 적도 없고 그거 상담 좀 해준 것이 전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김부선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입장에서 뭐 강용석 변호사 쓰려도 뭐 돈이 있어야 그렇죠. 쓰겠습니까? 예, 못 쓰죠. 변호사가 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은 엄청난 지금 권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대통령은 안 됐다 하더라도 유력 169석을 정치인이니까. 가진 예. 제1야당, 대표.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김부선은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이라도 억울하더라도 입 다물어야지 괜히 뭐 이 얘기 잘못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엄청난 공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뭐 이 개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판 죽여놔 버리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도 지난 뭐 2018년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시절이니까 또 그 당시 이재명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영향이 한 사람이었고 막강한, 그러니까 검찰도 뭐 제대로 수사를 했겠습니까? 적당히 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